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을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시장은 요동쳐도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권태빈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얼굴 더 좋아지신 것 네, 같습니다. 수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시청자님들이 지금 잘한다고 하면 좋은 종목 막 퍼주는 진짜 배기 전문가 김대복입니다. 얼굴로 승부하지 않고 종목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잘한다고 하면 막 퍼주는 전문가. 예, 기분파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분파 전문가 얼굴로 승부하는 김대복 대표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래대금 분석으로 단기 매매 그리고 산업 분석을 통한 수익 매매를 하고 있는 박종현 파트너입니다. 네, 우리 분석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박종현 대표도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자, 명절 추석 연휴 전에 시장이 굉장히 앞서 우리가 예전에 과거를 좀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은 추석 전에 늘 항상 시장이 안 좋았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과 좀 달리 연휴 전에 굉장히 뜨거웠고요. 연휴 사이에 끼어있던 일거래일이 어마어마한 또 시장을 보여줬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중국의 힘을 확인하는 시장이다. 중국의 힘을 확인한 시간이다. 미중 무역, 미중 관세 전쟁이라고 해야겠죠. 네. 관세 싸움. 중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의 기술에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제대로 이제 자기 힘을 보여준 거죠. 네. 히토요에 대한 그런 제재를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11월 1일부터 55% 관세에 추가해서 100%를 더 매기겠다라고 했더니 미국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아침에 이제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큰 싸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뭘 도와준다는 건지는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경제를 조금이라도 신경 쓰시는 분들은 갑자기 뚱딴지처럼 무슨 중국을 도와준다는 거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만큼 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혀 아닌 것처럼 하고 싹 돌아서서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다른 얘기하고 이랬던 네. 사람이 지금 싹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기도 뭐하고 살짝 한 발을 살짝 빼는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안해하기도 좀 면이 안 쓰고 또 강하게 나간다면 이거 잘못하면 좀 우리가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여기다 히토리다 대두까지 아마 들고 나온다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국정감사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부 네네. 국정감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느냐, 그러니까 온다. 근데 회의는 에이펙에? 참석하느냐, 참석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일 정도에 30일 정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오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미국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의 조건 3,500달러를 500억 불을 그냥 돈으로 현금으로 나갈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어떤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검토 중이래요. 네. 그러면 검토 중이란 거는 바로 안 할 수도 없고 바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에이펙에 와서 뭔가 결정이 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중국의 힘을 확인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에 말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 시작을 해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여기 환율이 넘어간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1,430원을 넘어가니까 당국에서 1년 6개월 만에 구두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두 개입이라는 게 뭐 말로 한마디로 되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430원대에서 구두 개입이 들어가게 되면 잠깐 오를지 몰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맥심이 1,430원이다라고 이 정부 측에서 밝힌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1,42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중국의 힘을 확인한 시장이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그것도 확인을 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변수들이 다 같이 막 이것저것이 막 나오면서 상당히 좀 신경 많이 쓰는 시장인데 그래도 다행히 코스닥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예상보다는 좀 그 하락폭이 작았다. 그래요.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대로 상승해서 만약에 마감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안정세를 찾을 것이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전강 후 약이 나온다면 조금 피곤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과 미국의 싸움은 더 이상 번지진 않을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궁금한 게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관세 전쟁으로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거는 뭐 미중 간의 어떤 이런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네. 그 기간이 좀 뒤를 과거를 다시 돌아보면 그렇게 길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네. 자,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어떤 이 뭐랄까요 치킨 게임이라고 전 표현하겠습니다. 예. 서로 그냥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이 치킨 게임 같은 이 양국, 이 형상,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좀 피곤하죠. 좋진 않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원래 제목을 오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는 네. 미리 저는 원고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래의 싸움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새우등, 이런 네. 얘기로 전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지금 미국 정부도 셧다운이 된 상태고 중국과 미국이 여기서 더 악화일로로 가게 되면 세계 경기가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좀 문제고 또 관세를 계속 부과했을 경우에 미국이 미치는 영향도 어차피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이제 요번 달, 다음 달 가면서 갈수록 이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발생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도움이 이렇게 크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그 부채를 좀 깎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음이 네, 네. 앞서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상대방을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는 건 좀 안 좋은 것이고 또 다른 쪽을 본다면은 뭐 노벨 평화상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뭐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이스라엘 국민 20명을 풀어줬고 이스라엘에서 1,960명인가를 다 풀어줬다라고 차츰 풀어주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질문의 요지는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이렇게 미중 싸움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없을 수는 없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또 그래? 또 그래? 라고 이제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다 데미지 한번 팍 맞으면 항상 이 주식 투자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시장 일봉 차트 보셔도 아시겠지만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2번 정도 연출이 된다면 한 달 동안 벌어온 거, 2달 동안 벌어온 것이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싸움이 오래되는 건 좋지 않다. 좋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질문을 좀 드리기 위해서인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중 어떤 갈등이 뭐라고 할까요? 좀 뜨거워졌다가 또 금방 또 사라지고 이슈가 조금 네. 물밑으로 또 가라앉고 다시 또 떠올랐다 가라앉고 이런 게 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네.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연휴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오늘 네. 시장의 하락을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면서 네. 이 시장이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네. 아니다 좀 일단락 좀 지켜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에 1조 1천억이 네.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을 기회라고 보셨다. 좀 이렇게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권태민 대표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좀 저는 좀 우려할 만한 사항은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3조 원 사고 지난 금요일에 1조 원을 사고 그리고 오늘 7천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8천억 정도 8천억이요. 팔았네요. 네. 8천억을 팔았는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매수 들어온 것이 나가진 않았어요. 대신 이제 삼성전자로 한 종목으로 들어온 그 매수가 3조 4천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비중을 더 담질 않고 오히려 조금씩 팔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지금 개인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개인들이 많이 샀을 때요, 떨어졌을 때 이걸 사 모아 가지고 저 위에다 팔 수 있게끔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샀을 경우는 이거를 털고 가지, 이거를 그대로 싣고서는 아유 잘 사셨어요 하고서는 딱 매겨주는 그런 시장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반대 상황이 벌어질 저도 기대를 하지만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들이 좀 팔아주는 시장. 그러니까 아침에 더 팔아가지고 마지막에 매수로 전환될지언정 너무 많은 수량을 사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은 밑에다 깔고 사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밑으로 그냥 팔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수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개인들이 팔 때는 위에다 걸어놓고 팔아요. 기관 외국인이 위로 사기 때문에 매수, 개인들 매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반대가 되는 것이고 오늘은 이 반대가 나타난 것이죠. 네. 그래서 밑에 깔아놨다 다 체결이 된 거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거래소도 많이 올라왔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전환이 될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수 왜곡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관들의 선물 매수가 한몫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수급상은 좋지 않다. 좋지 않은데 혹시라도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내일 우리가 그렇게 마감했다는 걸 가정했을 경우에 내일 외국인이 또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이고 그러면 개인들은 또 위에 걸어놨다 매도가 되겠죠. 네. 그렇게 나온다면은 상수세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는 오늘 우리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늘 우리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대복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예, 저는 뭐 블러핑이라고. 물론 허풍? 예. 그래요? 허풍. 이것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이제 이게 사실은 뭐 트럼프가 한두 번 하는 것 아닌데 뭐 이제 협상의 전술이 아주 크게 얘기하고 좀 이제 부풀러서 얘기하고 아주 큰 위험이 다가오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또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뻗는데 이게 트럼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국이 다 지금 이제 허풍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풍 떠는 이 시점에 그 이제 개인 투자들이나 이런 쪽 시장들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막 서둘러서 던지는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말에 일방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 일방적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트럼프의 그 이제 그 블러핑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장이 끝나고 나니까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트럼프가 이래 생각하고 내가 지금 그런 뜻에서 한 거 아니야 나는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할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실무진에서는 이제 그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중국도 똑같은 겁니다. 맨 처음에 그 히토리를 지금 이제 아주 이제 허가제로 해서 통제한다 했지만 이거 지금 이제 뭐 그 미국과 협상의 어떤 이런 카드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시장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충격 파장이 제가 생각하기는 개발학 양봉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지금 권태민 대표나 우리 앵커님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들이 많이 사서 주가가 떨어졌다, 주가가 이렇게 반등했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가는 그 미국 시장이 나빠서 떨어져도 올라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10월 달에 이제 3일 동안 거래했거든요. 10월 1일 그리고 2일, 10일, 3일간 거래하고 오늘까지 4일째 거래인데 3일 거래량이 너무 가파른 이런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이 아무리 내려오더라도 5일선의 기울기를 돌리는 이런 흐름을 절대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10월 그 이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이 빠져나가는 때 시장 흐름은 우리가 모습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시장 흐름은 오늘 시장이 진 바닥을 치고 이제 중간에서 바닥을 치고 고점을 다시 들어가는 불장으로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특히 내일 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다가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올랐던 거는 중국의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네. 수출입 지표가 나왔는데 9월달 수출입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8% 이상의 상승이 나왔댔거든요.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무역의 이런 그 관세 갈등들, 전쟁이 네. 있는데도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한테도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흐름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잠시 있다가도 얘기하겠지만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탑2가 그 투탑이 가는 것하고 소부장이 같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잘 안 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같이 갔다는 얘기는 이쪽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시장은 모습을 바꿀 수 있겠다. 그래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폴리코노미라고 정치가 경제를 뒤흔드는 이런 현상이 특히나 좀 많이 좀 비춰지는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보면서 했었는데 그럼 우리 김대북 대표님, 우리 개인 투자 잠시 후에 저희가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해 보겠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실까요? 앞서 우리 권태민 대표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1천억이 넘게 매수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는지 우리 김대북 대표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다는 것 사실은 뭐 아주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시장 고점을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을 때 개인이 막 포모로 들어왔는데 주가가 개인들이 이건 내가 사다 못 샀는데 사면 이게 더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시장 흐름들은 오히려 돌렸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진짜로 오늘 또 1조 6천억이 들어왔고 내일 또 들어온다 이렇게 가정할 때 시장 흐름은 고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 단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짧게 시세가 나는 것들은 먹어주는 것이 좋겠고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이 시장 흐름은 상승해서 가격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되고 뭘 사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 10월 달에 아주 강하게 올랐던 요 힘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된다고 보니까 이쪽 안에서 시장 흐름들을 결정하는 게 좋겠고 그래요. 저는 만약에 내일 오르면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내일 오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박종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박종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조정시 매수의 기회다. 조정시 매수 얘기다.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처럼 조정을 받는 건 네. 곧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우리가 리스크로 봐야 될 부분은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변화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국면을 보시게 되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고 지금 국내 지금 뭐 관세, 한미 관세에 대한 이슈로 원화가 좀 약세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리스크를 좀 세 가지로 좀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장기적인 시장의 리스크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리스크고 네. 지금 환율의 단기 리스크 구간이 10월 말에 일본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BOJ에 대한 이런 금리 인상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거래대금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5월부터 지금 현재 구간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20조 이상 됐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네, 순매수가 20조고 오늘 지금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외국인이 1조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럼 이전에 한번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 외국인의 특징이 조정이 나왔을 때 보게 되면은 3거래 이상 조정이 나왔을 때 시장이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 11선인가 21선까지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럼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은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입니다. 네.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메모리 쪽은 5조에서 6조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발표가 있어요. 영업이 10조를 뭐 돌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70% 이상은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 외국인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3거래 이상 외국인 매도가 나오게 되면 기술적으로 당연하게 하단으로 내려온다. 하지만 이런 구간을 우리가 매수의 반도체를 편입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때가 좀 매수의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시장이 하반기에 20조 이상 매수가 나온 상태에서 10% 정도 되면은 거래대금 한 2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조정이 나왔을 때 한 10% 정도 차익 거래대금이 나오고 시장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 구조를 보게 되면 10월 달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10%인 한 2조 정도의 일단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구간에서 다시 펀더멘털 상으로 저는 PBR 1.3배 수준이 네. 3,700대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또 다시 하반기에는 좀 반등 나오는 시장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3거래일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거는 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지금 수 있다. 패턴이 거래대금 기준으로 매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보통 1거래 이상, 2거래 이상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네. 보통 5거래 이상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어요. 패턴이 그동안 패턴이 그러면 3거래 이상 외국인이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오는 구간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런 구간이 매수의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추가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매수를 한다면 역시나 매수해야 될 섹터는 반도체 쪽을 보고 계시는 걸까요? 앞서 우리 김대복 대표가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보면 조방원이었고요. 그리고 반바지, 금반지 이랬는데 10월만 보면 사실은 반반반입니다. 네. 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봤었을 때 김대복 대표는 시장의 어떤 성격이 색깔이 좀 변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물음표를 주셨거든요. 우리 박종현 대표는 조정 때 진입한다면 역시 반도체로 보시는 걸까요? 저는 지금 그동안 로봇주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시게 되면 로봇주가 다 오르지 않아요. 보시게 되면. 그러면 반도체들도 조정 시 올라갔을 때는 옥석가리가 된 상태에서 올라가고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어느 정도 과열권에 있게 되면 반도체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AI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력 인프라 쪽이나 같이 가야 되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렇죠. AI 소프트웨어들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구조로 보게 되면 반도체는 필수로 같이 올라가는 구조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수출 데이터 상으로 반도체가 제일 좋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하고 시장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고 없는 분들은 이런 구간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기회의 구간으로 좀 삼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주제는 역시 누가 봐도 AI이겠죠. 네네. 그렇죠. AI 수혜 섹터 안에 반도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전선기기, 뭐 여러 가지 로봇도 포함되고 다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역시 반도체를 빼놓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또 지켜봐야 할 이슈를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의 키워드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또 세 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채점, 풍전등화,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드라마 제목가 드라마가 아니라 드라마 대사 같은데 어쨌든 채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권태민 대표가 준비하신 키워드인데요. 채점은 늘 항상 떨려요. 뭐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김대복 대표님 어떤 얘기일까요? 채점. 그죠. 뭐 제가 교생 실습 나갔을 때 교생 실습을 나가신 적 있으세요? 그 시험지를 채점하는 거 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채점은 그 약간 옛날 오래됐는데. 교생 실습을 나가셨어요? 예, 저는 뭐 뭐 예전에. 부끄러워하세요. 네. 예전에. 그래서 어떤 시장의 어떤 이야기일까요? 채점. 너무 뻔하죠? 너무 쉬운데 오늘은? 네, 뭐 저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모르신다는 얘기인데 박종현 대표님 아시죠? 어떤 채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시장에. 채점? 진짜 모르세요? 이 실적이지 않습니까? 아, 우리 시장에서 채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지 그렇군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어려운데요.
아 그러세요? 채점 저만 쉬었나요? 아 그러니까 근데 최행가님이 제일 똑똑한 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의 채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도 이달 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HBM과 D램 매출 상승으로 호실적이 전망됩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 반도체 장비 업체인 한미반도체와 테크윙 등도 동반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도 내수 반등에 실적 훈풍이 기대되는데요. 투자자들의 채점 속에 100점을 맞으며 우리 시장을 흔들 어닝킹은 누가 될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 채점에 대한 섹터는 바로 실적입니다. 네, 역시 실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태민 대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현재 실적이 확인된 회사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확인됐다는 거죠. 1, 2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고 반기 실적이 좋았고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예상 실적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 그다음에 향후 실적, 미래 실적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현재 시장에서는 믿을 만한 건 실적뿐이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 전기차 종목들을 봤을 때 오늘은 반등이 많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 전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에코프로 삼형제 기타 등등 회사들 봤을 때 상당히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숫자로 제대로 찍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봤는데 지금 로봇주랑은 조금 또 틀려요. 로봇주는 세계적으로 지금 로봇을 만드는 로봇 회사도 있고 이런 그 좀 인간화 돼가는 네. 그러한 그 로봇주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AI 관련돼서 이런 그 반도체 칩이라든가 AI 칩이라든가 혹은 ESS라든가 기타 등등의 많이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도 하고 투자도 받고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간다는 그런 것들로만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보여지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회사들이 다 실적 발표 하나씩 하게 될 텐데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 오히려 그게 어니 쇼크로 또 작용을 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앞에서 뭐 채점이라는 그 키워드를 내보여 주셨는데 항상 채점 받기 전까지는 시험 보고 나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그때마다 좀 긴장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항상 실적을 외치고 있잖아요. 거래량과 실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오픈이 됩니다. 인터넷 상황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 실적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장품주 중에 몇몇 종목이 좋을 것이다. 반도체 중에 뭐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한미반도체가 많이 떠올랐잖아요. 네, 네. 그 전에 떠올랐던 건 테크인 같은 종목들은 우리 클럽에서도 공략을 하고 있지만 지금 HBM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고 SK하이닉스의 제품 분이 통과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남았거든요. 마이크론에서 이 장비를 안 쓸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장비가 통과됐던 말이 나오기 전에 벌써 뜨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런 그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됐다라고 한 다음에 실적이 바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이수페타시스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HBM 이 반도체를 적층으로 쌓으면 쌓을수록 네.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예요. 지금 라인을 새로 깔고 더 만들고 있는데도 다 충당을 못할 정도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반도체는 갈수록 적층을 하게 돼 있습니다. HBM3 이 12단도 그렇고 HBM4도 그렇고 이걸 적층한 TC 본더 장비 꽉 눌러주는 장비가 한미반도체의 장비인데 이런 그 단수가 높아질수록
이수페터스 같은 데는 실적이 좋아진다. 예를 들어 그런 거를 여러분들 예상해 봤을 때 앞으로 반도체는 어떻게 갈 것인가. 많이 쌌다가 덜 쌓을까요? 더 쌓을까요? 더 싸.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회사가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중에 하나는 또 우리 클럽에서 공략하고 있지만 이수페타시스.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이렇게 다 파는 경우가 없어요. 저희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손절가를 지키고 가는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 프로그램 잘 봐주신다면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결론은 실적입니다. 실적. 그렇다면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은 주가에 큰 영향을 받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 예상되는 섹터 네. 저희가 뭐 전반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물론 개별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네네.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에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이 된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그쪽 섹터는 좀 보시면 좋겠다 하시는 네네. 쪽은 어느 섹터가 있을까요? 반도체죠. 반도체가 역시 반도체? 좋고 반도체는 뭐 HBM 장비가 나갈수록 전방이 나가면 후방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대부분 종목들이 좋을 것이고 소부장도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이스행신 아웃이 됐고 돈이 들어오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만 보셔야지 앞으로 될 것이다 보지 마시고 네. 되는 회사들을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주회사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죠.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풀이 좀 꺾여 있죠.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자사주 소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시가총액 1조짜리가 자사주를 50% 소각을 하면 전체 주식이 50% 소각하게 되면 2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 수가 줄어들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이 1조가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올라간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조금 더 상법 개정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더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너무 왜냐면 정부에서 아까 그 최경영 앵커가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네, 어떤 미국의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가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후진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은 정치 경제가 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오지 않아야 되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제가 앞서면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좋습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시는 종목이 실적이 있습니다. 반영된 예. 종목인가요?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잠시 후에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김대보, 박종현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쭤볼 텐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앞에 있는 팻말을 들어주시고 10월달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들여다보면 이제 10월은 실적 시즌입니다. 아직 현금을 보유하고 계셔서 나 이제 좀 신규로 접근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0월달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보시던 아니면 10월 말까지 보시던 10월달에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 1번은 무조건 실적이다. 아니다. 실적보다는 이 정책이나 뭐 각종 이슈들, 기타 다른 의견, 실적을 제외한 다른 의견, 다른 쪽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X로 가보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두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두 분 다 실적을 최우선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김대복 대표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숫자라는 것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찍혀 나오는 종목, 숫자가 나오는 종목을 하면 제일 좋아요. 원래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것은 두 개의 바퀴로 가는데 하나는 실적과 하나는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바퀴로 갈 때 기본적으로 그 불멸의 어떤 그 테마는 실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놈을 해야 되고 그 실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요일부터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좋게 찍혀 나오는 애들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최인가님이 얘기했는 것처럼 꼭 실적이냐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자관 실적을 우선적으로 봐주는 시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도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대복 대표님,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앞서 권태민 대표 역시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제외하고 또 기대되는 섹터가 있으신가요? 일단 반도체 말고 다른 섹터도 있는데 저는 반도체가
좋다고 생각하고 네. 이번 이제 1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를 보면 아 우리가 어디 수출을 제일 많이 됐느냐 그게 또 반도체가 가장 많이 됐어요. 그렇죠. 네. 역시 반도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고. 자, 우리 박종현 대표도 옵니다. 네. 일단 10월달에 무엇인가를 매수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실적을 최우선에 놓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추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실적 베이스로 오르는 게 반도체 섹터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바라봐야 되는 건 실적과 성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고 있고 성장 섹터로 로봇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월 달에 내가 포트를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하나를 종목을 매수하겠다 한다면 저는 실적 베이스에 있는 반도체 쪽을 매수하는 게 일단 맞다고 보고 있고, 성장단에 있던 종목군들이 로봇주들이 어느 정도 많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 곧 그 성장단은 또 어떻게 뭐 변경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 베이스로 지금 반도체, 뭐 서브로 조선 기자재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 기자재 쪽도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실적에 관해서 우리 권태민 대표가 준비한 이슈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풍전등화와 내 안에 너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 안에 너 있다가 너무 궁금한데 잠시 후에 보고 풍전등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복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인데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뭔가 불안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종현 대표 어떤 이슈나 어떤 섹터가 풍전등화일까요? 반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 예. 반도체가 이렇게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라 보시나요? 이제 내일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반도체 섹터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불안감 반도체가 정도.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태민 대표님, 바람 앞에 등불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워요. 오늘은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많이들 맞추세요. 채팅창 그래요? 보면은 글들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아니 솔직히 제 것도 키워드를 보고 네. 채점 그래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풍전등화 저런 주식에 비교 저런 섹터가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느낌이 별로 없는데 지금 뭔가 불안불안한 네. 그런 뜻을 표하는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핵심 관물인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트럼프가 이에 맞서 중국산 제품에 100%의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미국의 관세 공격까지 더해지자 공급망 차질 우려에 AI 반도체 투자 열기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속에 우리 시장의 버팀목인 반도체 섹터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 키워드 풍전 등화에 대한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역시 반도체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김대표 대표님 먼저 준비하신 내용 만나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풍전 등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중국이 히토류를 지금 이제 만약에 규제하게 되면 이 첨단 산업의 모든 것이 히토류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EUV 장비를 만드는 ASML 같은 경우에 지금 히토류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수도비 되면 이것을 뭐 기본적으로 먼저 예비량까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는 부담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건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첫 번째로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슈퍼 사이클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공급 중심의 어떤 반도체의 어떤 그 수량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수요 중심의 흐름이 나가다 보니까 피의 가격의 상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3사들에게 아주 지금의 특별한 어떤 케이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일수는 적지만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가 발표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출이 조금 감소했는데 일수로 따지면 33%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46% 이상의 어떤 급증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반도체 수출이 잘 되는구나. 특히
여기서 지역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 중에서도요. 대만 쪽으로 많이 됐거든요. 네. 그 대만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나라의 그 HBM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 그러니까 HBM 관련주였던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움직임 여기에 관련돼 있는 지금 밸류 체인들의 움직임이 다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특히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 루빈 CPX가 발표되고 난 이후부터는 시장이 이 적층 HBM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반도체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CXL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소캠이라는 반도체가 급증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그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쭉 끌고 간 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에서부터 전체가 다 움직였고 오늘 시장 흐름은 또 다른 특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소부장이 함께 올라오는데 어쩌면 그 이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때는 외국인이나 이런 쪽에 매도가 나왔던 반면에 그 소부장 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와서 이 반도체 시장이 우리 뭐 최앵커가 얘기했듯이 반도체 네. 이런 흐름으로 연결되는 이런 거다. 그 안에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 확장과 슬림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일 당장 뭐 살까요? 이렇게 봤을 때 네. 이쪽 안에서 답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쪽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소부장 쪽을 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투탑과 소부장을 같이 가주는 것이 맞다고. 이거는 어차피 무거운 대형주냐 소부장이냐는 성향의 좀 차이일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스타일의 차이일 것 같은데 그럼 소부장 쪽에서 어느 쪽을 가장 먼저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보면 소부장에서도 많이 오늘 조정을 좀 받았겠지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고요. 네. 그거 저희가 뭐 가는 말에 쫓아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고 아직 덜 올라온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덜 올라온 종목들은 키 맞추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우리 김대복 대표는 어떤 좀 전략으로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네. 사실은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고 이 사이클 산업이 전체가 움직일 때는 확장의 국면에서 섹터들 거의 다 같이 올라가요. 전공정, 후공정 가릴 거 없이 올라가요. 지난 2020년에서 21년도 이렇게 올 때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는 HBM 관련주들만 올랐습니다. 그것은 후공정 관련주들만 움직였죠. 근데 오늘 시장 흐름에서는 보면 기본적으로 먼저 올라갔던 그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 공정 중에서 증착 장비 관련주가 가장 신고가가 먼저 나왔거든. 유진테크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 네. 이건 오늘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올라오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건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를 비롯한 HBM 관련주. 그러니까 HBM 관련주가 왜 강했느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만 수출이나 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쪽에 수출에 대한 이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같이 맞물려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네.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딱 나왔는데 실적 아주 좋게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별로야. 이렇게 되면 시장은 완전히 그렇죠. 우리가 얘기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권태민, 박종현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볼 텐데 오늘 기사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방송에도 그렇고 반도체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반반반 이러면서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외쳤었는데 오늘 많이 나온 기사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 꼭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큼 올라왔으면 고점이다. 여기 고점이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을 테니 좀 이제 뭐 갈아타라 아니면 차익 실현해라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요. 아니다 무슨 소리냐 반도체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 이게 고점론과 혹은 교체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고점이다. 아직 멀었다. O. 가려면 아직 멀었다. O. 아니다. 여기에서는 좀 쉬어갈 타이밍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혹은 기타 의견은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입니다. 하나, 둘, 셋. 의견이 갈렸어요. 그러면
우리 박종윤 대표는 X에 반도체 앞서 근데 반도체를 그래도 사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또 X 이거 의견이 충돌이 됩니다. 본인의 이야기가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으로 좀 드리면은 네. 저는 일단 투자를 기존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좀 구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고 다음 주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예요. 그러면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지금 파운드리하고 HBM 라인으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지금 오늘 강하게 오른 이런 레거시 반도체들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 내가 매매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그래도 HBM 라인이 실적 라인 중에 관련된 SK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0월 달은 어느 정도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좋고 중장기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좋다라는 의견을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문형 반도체 이런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추후 HBM 시장보다 더 커지고 삼성전자는 HBM4에 대한 부분은 또 시장을 또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과 중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기타 의견을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권태민 대표는 옵니다.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뭐 이런 의견이신가요? 한번 역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시장이 더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5천 포인트를 얘기했기 네. 때문에 저는 가야 된다고도 보고 갈 것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번 주춤하니까 좀 의견이 좀 틀려지죠, 다들요. 그렇죠. 네. 계속 간다고 하다가 잠깐 주춤하면 좀 이게 뭐지라고 해요. 잠깐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 잡아요. 항상 하는 말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과거에 2차 전지 보세요. 2, 3만 원짜리가 10만 원 됐을 때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랬죠. 네. 20만 원 가니까 따라잡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항상 오버슈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잘 가는 업종은 더 갑니다. 여러분들이 무섭다고 생각될 때 그때 사셔야 되고 그때 더 간 다음에 꺾여요. 꺾이기 시작할 때는 이 대량 거래가 발생되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시장이 죽으면 반도체 죽고 다 죽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하락한다는 것은 전기전자 업종이 우리나라의 그 거래소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가 죽으면 시장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시장이 꺾인다면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도 다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형님, 그러니까 큰 형님 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쪽이 계속 가야지만 다른 것들도 따라오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도 아까 키 맞추기란 말씀을 어느 분이 하신 것 같은데 네네. 키 맞추기를 못해요. 못해요. 많이 올라간 쪽이 덜 올라간 쪽이 따라잡으려고 하면 더 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키를 선발주자 가만히 있고 후발주자 따라서 키 맞추는 건 거의 없어요. 선발주는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후발주자가 따라는 올라올까요? 따라는 올라가겠지만 사실은 선발주자가 더 간다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이 훨씬 살려면은 선발주자 사셔야 돼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말 있어요. 손해 보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손해를 볼지언정 대장 잡고 죽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대장주에는 지금도 반도체 쪽에서는 따라잡는 것이 맞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가 준비한 이슈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박종현 대표가 준비한 이슈 만나볼 텐데요.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너무 궁금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그 너가 누군지 궁금한 것보다 내가 누군지도 궁금합니다. 권태민 대표님 전혀 모르시겠죠, 이건?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예상이 되시나요? 그 안에 저 있나요? 제 안에 세 분 다 있습니다. 자, 김대복 대표님, 내 안에 너 있다. 이건 뭐 지금 이제 뭐 섹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섹터요? 이제 우리 큰 섹터. 지금 우리가 큰 섹터가 보니까 AI 안에 반도체 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렇죠. 뭐 그런 형태이고. 저희가 또 뭐 반도체- 엔터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콘텐츠가 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유 같아. 그런 이유는 알겠어요. 예. 그게 뭐냐는 거죠. 그 내와 내가 누구고 너가 누군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 AI 안에 지금 AI 반도체 뭐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아요. 반도체 얘기를 또 할 것 같다. 예. 그래요. 과연 맞는지 저희 제작진이 반도체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할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과연 세 번째 이슈 안에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슈를 통해서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기기 안에 AI가 들어있는 온디바이스 AI에 글로벌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통신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적으로 AI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로 즉각적인 반응과 높은 보안성이 강점인데요. 그래서인지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주요 기업들까지 관련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확장 현실인 XR을 활용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용 플랫폼을, 메타는 스마트 안경을, 또 구글과 네이버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가 글로벌 산업 지형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K-온디바이스용 AI 반도체 10종 개발을 목표로 내세우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내 안에 너 있다의 섹터는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우리 박종현 대표가 준비한 이슈인데요. 먼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AI 반도체 쪽은 주제로 제가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제를 어차피 AI 이런 생태계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온디바이스 AI가 어떻게 보면 이름은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기계들, 뭐 휴대폰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뭐 택시, 뭐 자동차, 그리고 뭐 냉장고. 지금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냉장고를 출시했는데 거기에도 AI가 들어간 형태로 디바이스 안에 AI가 들어간 걸 온디바이스 AI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우리가 PC 시장에서 휴대폰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휴대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런 AI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중앙 집중에서 지금 분산돼서 다시 한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중앙 집중형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다 지어놓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제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온디바이스 AI 쪽 시장은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 관련된 종목인 뭐 기판 관련된 이런 TLB나 심텍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후 이런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 이후에 이런 버티컬 서비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디바이스로 파생되는 부분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소버린 AI 쪽을 정부에서 지금 생성형 이런 LLM 관련된 대규모 언어 모델 생성형 AI를 시스템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게 되면요. 하루에 지금 발생하는 비용이 하루에 10억이 이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큰 LLM 서비스는 물론 주권형 관련된 AI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은 저는 이런 버티컬 서비스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런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투자하신다면은 지금 아직 안 올라간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큰 수익률이 날 수 있는 미래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온디바이스 AI 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지금 안을 들여다 보면은 아직 안 올라간 종목도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종목은 공개가 되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말고 좀 섹터로 좀 조금이나마 구분을 여기서 이 시간을 통해서 시켜주실 수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섹터는 일단 기본이 되는 건 일단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반도체들도 이런 대규모 서버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의 이 반도체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소규모 조금 칩 형태로 디바이스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팹리스 기업 지금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전공정, 후공정 쪽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이런 온디바이스 AI 확장 시 이런 팹리스 기업, IP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내년에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팹리스 기업과 이런 장비단, 소재단 이렇게 구분해서 좀 온디바이스 AI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온디바이스 AI는 일단 이런 앞단, 팹리스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온디바이스 AI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저희가 이거 크게 확대를 해서 AI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앞서도 말씀드린 반도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로봇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전력기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양한 섹터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섹터들의 순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 시장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네. 온디바이스 AI는
그러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해요? 반도체 쪽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네네. 가장 앞단일까요? 이것이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좀 가장 앞단에서 좀 움직일 섹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로봇 쪽도 온디바이스 AI 관점에서 보면은 네. 온디바이스 AI 관련 섹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로봇 쪽이 쉬었을 때 무엇이 갈까를 고민한다면 그 디바이스 단에서 지금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쪽은 뭐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온디바이스 AI 관점에서 그리고 뭐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휴대폰을 공급하는 뭐 이런 팹리스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섹터 안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커졌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하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AI 쪽은 우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온디바이스 AI도 반도체도 물론 포함이지만 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 실질적으로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서버 통신을 안 하고 디바이스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소프트웨어들도 나눠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이런 밑단, 밸류체인 밑단에 있는 이런 온디바이스 AI 쪽은 향후 일단 어느 정도 윗단이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나 이런 소버린 AI가 만들어지면은 그 후에는 이런 그래요. 버티컬 AI 서비스 쪽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대복, 권태민, 김대복 두 분의 의견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지금 현 시점 내 포트 안에 꼭 있어야 될 섹터라고 생각하신다면 O, 아니다 지금 뭐 좋긴 하나 기타 다른 의견들 이건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은 X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김대복 대표는 X고 권태민 대표는 중립입니다. 중립 저희가 인정 안 하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요. 권태민 대표의 중립 의견부터 한번. O도 X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뭐 챗 GPT라든가 구글의 그 미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AI 네네네. 이런 쪽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꼭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MC께서 질문하신 게 내 포트에 꼭 넣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라고 해서 꼭자에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꼭 넣을 섹터들은 제가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AI를 좋아하시는 분들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언젠간 편입을 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라든가 다른 쪽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가는 쪽에서 힘을 실은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김대복 대표는 X입니다. 예, 저는 뭐 X로 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 불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온 디바이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온 디바이스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 이런 쪽에 그 흐름을 우리가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쪽 안에서 그 접목시켜서 플랫폼이나 이쪽에 안에서 모든 걸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이쪽 안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가져가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반도체 산업이 쭉 올라가고 AI 산업이 올라가는 그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움직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거의 다 앞서 나가는 이런 자리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그 필수 장비나 소재, 부품 이런 단위 올라온다. 사이클이라는 게 반도체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올라오는 이 시장 흐름에서 먼저 이제 그 굵직한 종목군들이 가고 그다음에 소부장이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시장을 해서 맨 마지막에 움직이는 이런 자리가 이쪽 시장의 어떤 그 반도체의 어떤 꽃을 피우는 뭐 이런 AI의 꽃을 피우는 게 이쪽 단위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 들어오면 좀 지루하고 한번 올랐다 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 종목을 가져간다는 건 좀 여러분들 좀 그 뭐 인내 시간 뭐 이런 것들 길게 기다린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수익들은 났다 안 났다 이걸 반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X로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종현 대표가 준비한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추가적으로 박종현 대표 하신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요. 없으시면 뭐 그거는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온디바이스 AI가 AI의 끝은 맞는데 요거는 일단
하이브리드 AI라고 해서 네. 꼭 온 디바이스가 아니고 일부는 기기에서 처리하고 서버와 연동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가 진행되기 전에 중간 단계 산업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종목들이 너무 잘 가서 리뷰 한 번씩 좀 가볼까 하는데 시간이 녹록치 않네요. 녹록지 않고 시간이 남게 되면 여태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짧게나마 리뷰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세 분이 준비하신 종목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선별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권태민 대표님,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실적과 실적입니다. 실적과 실적. 네. 실적만 바라본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대복 대표님,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선별 기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슈와 실적, 수급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봤습니다. 이슈와 실적, 수급 세 가지 좋습니다. 우리 박종현 대표는 오늘의 종목 선별 기준 어떤 기준일까요? 일단 거래대금하고 흑자 전환된 종목 그리고 성장성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래대금과 성장성, 흑자 전환. 흑자 전환이라는 건 역시 실적이죠. 실적이네요. 네. 실적의 턴어라운드, 실적, 거래대금, 성장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더하기 실적, 실적만 본다 하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권태민 대표 실적 그리고 모멘텀이라고 써 있는데 실적 더하기 실적입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역시 APR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APR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하루 종일 상승권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 횡보하고 매집 끝나고 급등, 또 횡보하고 매집 끝나고 급등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실적은 확인됐습니다. 2분기는 확인이 됐고 3분기는 더 좋은 실적을 예상할 거라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거의 확신합니다. 4분기 가면 더 좋을 것입니다. 4분기는 미국의 크리스마스 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할인 행사에서도 또다시 좋은 부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일본의 할인 행사 메가와리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200% 성장을 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국내 매출이 아니고요. 폭발적으로 해외 매출이 계속 증가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100%, 50%가 아니라 200, 300%씩 이렇게 매출이 해외에서 급증을 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중동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미리 노란색 박스로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매집이 끝나고 나면 이런 원내 구간처럼 급등이 한번 나오고 또 장기간 매집이 끝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반등이 나왔는데 아래로는 방향성이 잡히질 않고 있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슈팅이 한번 나온다면 바로 급등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주봉상으로 보면 이런 차트가 나오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지만 말도 안 되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실적이 실적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 화장품 내에 너무 오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고요. 진입가는 현재가에서 5회 분할로 또 편입하는 전략으로 계속 편입이 가능하다. 우리 클럽에서도 계속 편입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30만 원, 2차는 40만 원을 지지할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20만 원, 예전에 18만 원 정도였는데 상향 조정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가 27만 원, 30만 원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실적이 말해준다 생각이 돼서 이제 일봉상으로도 매집이 끝나고 다시 레벨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사실은 30만 원 목표가는 너무 낮게 제가 제시한 것이지 일단 1차 40만 원, 2차 60만 원까지 제가 제시하고 싶지만 그거는 향후 실적을 좀 더 보면서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괴리가 크니까 1차 30, 2차 40 손절가 20 잡고 계속 보유하는 전략 저희 클럽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보유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첫 번째 종목 APR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복 대표는 이슈와 실적 수급을 선별 기준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선별 기준 저희가 살펴봤고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로보티즈를 김대복 대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해주셨는데 김대복 대표님 로보티즈 예전에 갖고 오셨어서 저희가 오늘 잠시 후 리뷰로 만나보려고 했는데 리뷰가 볼 필요가 없겠네요. 로보티즈가 그때 오신 후로 115%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자릿수입니다. 그때 네. 저희 방송 보시고 로보티즈 함께 하신 분들은 대박이죠. 115%의 어떤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예, 인생의 역전이죠. 근데 인생 역전이야. 근데 오늘 또 로보티즈입니다. 예, 제가 이제 로보티즈를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까지 4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첫 번째 가져온 게 115%, 두 번째가 30%, 그 다음에도 21%. 네. 오늘 몇 프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지고 나왔느냐? 제가 원래 이렇게 잘 안 갖고 나오거든요. 네. 아, 이게 이제 불장이라는 게 왔을 때 시장이라는 게 그냥 짧게 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걸 길게 끌고 가면서 뭔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덕목이 뭐냐 하면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좋게 보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큰 그림이 바뀌고 있습니다. AI 시장의 큰 그림은 옛날에는 그 언어 모델, 대형 언어 모델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시장에 오면서 이게 지금 이제 행동하는 것, 우리 이런 조작하는 이런 능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어나 액션의 모델로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는데 그 무게 중심의 끝에는 결국은 로봇이 있다는 것이죠. 그 로봇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로봇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로봇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어떤 그 관절의 이런 관절이나 근육에 관계되는 그 액추에이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이 가장 중요한데 이 손과 이 액추에이터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의미에서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종목을 가져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아,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 거 지난번에 왔는데 그때 올랐는데 저것도 추천하고 뭐 저런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30%가 났고 그 다음에도 20%가 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이렇게 시장이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는 결국은 이제 로봇 손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앞으로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균형을 잡는 이런 로봇보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조작의 능력이 있는 그 우리가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런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맨 처음에 가져왔던 데가 여기 이제 색깔을 표시해 놨던 이 자리이고요. 이때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올랐는 건데 지금 현재 흐름에서 얼마나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 내일 당장 산다는 이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가격 조율이 들어오면 17만 5천 원 이하에서 매매하고요. 윗단을 25만 원으로 가져가고 네. 손절은 15만 원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보유한 사람들은 그냥 25만 원까지 길게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보티즈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대복 대표의 첫 번째 탑픽 종목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박종현 대표의 종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박종현 대표의 선별 기준은요. 거래대금과 성장성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여기 실적도 포함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썼지만 거래대금, 성장성, 실적까지 세 가지 선별 기준에서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박종현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온디바이스 AI 쪽에 관련해서 이런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이런 기판의 변형으로 2분기에 제가 추천드렸던 뭐 TLB나 이런 심텍 같은 종목군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였고, 이 어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아날로그에 들어가는 이런 설계 팹리스 기업이다. 그러면 그런 온디바이스 AI 이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이런 칩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기업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SiC 전력반도체 쪽에 삼성전자하고 SK하고 이런 국제과제를 좀 진행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상반기에 이제 흑자 전환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런 온디바이스 시장이 확대 시 동사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는 우상향 형태의 실적과 차트 흐름이 좀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지금 5일선, 21선 돌파하면서 지금 정배열 이전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 5일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일단 내년 시장이 더 좋고 지금 상반기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져서 기본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 영역 요 17,000원대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이 하단 61선 부근 11,0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버브 반도체 우리 박종현 대표의 종목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권태민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권태민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알테오젠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가 방송에 좀 안 나온 이유로 알테오젠이 좀 떨어졌습니다. 예, 권태민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싸게 살 기회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선정 이유는 일단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클럽에서도 계속 공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50만 원 이상 가면 일부 물량을 덜고 목표 70만 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이전 상장을 하기 위해서 주관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확인된 기술력이 있고 2025년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최고 순위로 증가한 회사 중에 하나다. 전체 상장기업 중에 최고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현재 연간 조 단위의 로열티가 예상된다라는 이런 보도도 많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향후 추가적인 라이센싱 아웃이 저는 나올 수 있다. 기술 수출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발생될 경우는 주가는 바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리포트를 하나 내가지고 주가를 누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게 누려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 주가 좀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주가가 조금 왜 이렇게 내렸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종목은 이렇게 내려도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아래로 쭉 빠졌던 요 라인을 다시 회복하고 나서 이걸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지지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만 원대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52만 9천 원에서 아래로 내렸는데 52만 원대에서는 매물벽이 하나는 생겼지만 아랫부분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매물벽이라고 볼 수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위에 매물벽은 50만 원이라는 가격의 매물대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항상 최기훈 MC한테 제가 이 종목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 종목이 급락이 왔을 때 이 네모난 박스를 그려드렸는데 이 급락 구간에서의 박스가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는 아래로 갈 때는 많이 받아 먹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거 노란 박스 다 지워놓고 보시게 되면 이게 우상향 차트인가요? 우하향 차트인가요? 우상향이죠. 그렇죠. 보시는 대로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우리나라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런 회사가 있다, 이런 바이오 회사가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국위선양하는 회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로열티 받아보니까요. 삼성전자의 CDMA 방식에서 퀄컴사에다가 로열티 주듯이 세계적인 머크사에서 키트루다 항암제를 팔 때마다 알테오젠에게 로열티를 줍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차는 70만 원, 증권사는 73만 원 제시하고 있지만 1차 70만 원, 2차는 100만 원을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35만 원 유지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럽에서는 비중 50만 원 넘어가면 일부 줄여요. 그랬다 내려오면 다시 또 좀 채워 넣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답한 적은 없고 50만 원 넘어가면 이번에는 오히려 더 살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두 번째 종목 알테오젠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대복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한미반도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어떤 내용일까요? 예, 한미반도체는 이제 반도체의 대표적으로 HBM 장비 업체이죠. 예, TC 본도를 만드는 회사이고 그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최근에 이제 주가에 관심을 가졌던 건 지난 주에 이제 대만 AS에서 이제 그 초도 물량이 나왔던 그러니까 빅다이 플리칩 그이 나왔댔는데 이쪽에 지금 초도 물량이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본딩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이제 해외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한미 반도체는 가격적이나 지금 이제 실적이 이제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 이제 이게 2024년도에 19만 원대에서 지금 가격대가 5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고개를 들었던 이런 상황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이 지분이 이 앞에 이 자리는 거의 외국인들의 지분이 이렇게 높이 있다가 지금 외국인이 거의 10%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주가는 지금 현재 이렇게 기지개를 켰거든요. 그럼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HBM 장비 업체들도 신고가 랠리를 계속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이 회사는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3분기 매출이 약 1,1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3분기 매출이 주는 의미도 있고 이 OPM이라고 하죠.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48.7%입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는 73%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좀 약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OPM 마진이 이렇게 높은 회사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은 반도체 시대에서 딱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최근에 거래량을 이렇게 봤을 때 가격 조율이 이제 지금 현재 12만 원대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12만 원 이하에서 매매하고 윗단을 19만 원, 손절은 10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의 종목 한미반도체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박종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박종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사피엔 반도체네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마이크로 LED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마트 글래스라고 해서 향후 휴대폰을 대체할 디바이스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관련된 국내 유일하게 초소형 픽셀 피치라고 해서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픽셀로 들어가는 형태의 그런 저전력 반도체하고 그런 것들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와 지금 구글과 스마트 글래스를 같이 협업하고 있고 애플과 메타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를 했는데 이런 판매 대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 쪽은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이런 스마트 글래스 이런 향후 이런 디바이스들은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에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이전에 한번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말에 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스마트 글래스 안경을. 근데 그게 좀 연기가 되면서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지금 61선 하단에서 반등 국면에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추세상 61선 부근에서 하단 영역에서 다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추세 매매가 좀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 동사 전고점 부근 목표가 39,000원 이렇게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이 전저점 24,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피엔 반도체까지 우리 박종현 대표의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세 분의 종목들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진입 가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새 파트너의 탑픽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태민 파트너의 탑픽 종목 APR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3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70만 원, 손절가 35만 원입니다.
이어서 김대복 파트너의 탑픽 종목 로보티즈인데요. 매수가는 17만 5천 원 이하,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매수가는 12만 원 전후, 목표가는 19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어보브 반도체 나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39,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4,000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진짜 주식 3부 수익 구간은 비장의 한수, 수비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 마무리가 졌는데 저희가 오늘 본의 아니게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개편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수익률 게임, 요즘 같은 장의 수익률 게임이 펼쳐지면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야심차게 팀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재미와 정보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분은 그동안 저희와 또 함께해 주시냐고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오늘은 김대복 대표가 준비하셨죠?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나오고 있는데 미중 관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베스트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베스트 섹터 그리고 종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김대복 대표 얼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는요. 꼭 참여하셔서 김대복 대표가 말씀하신 로보티즈와 같은 그런 종목들 그거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권태민, 박종현, 김대복 대표님 그동안 또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수익률 게임이 시즌3입니다. 보통 프로그램이 시즌3까지 간다는 거는 엄청난 인기라는 얘기거든요. 시즌3 때 세 분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묘수를 가지고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